안녕하십니까. 네, 에이픽스학원 원장 김민준입니다. 이번 겨울방학 특강 설명회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저는 에이픽스학원 원장이고요. 어머님들은 요 시간표를 들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요 방학 특강 시간표랑 요거랑 요 정규반 시간표만 들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를 들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정규반 프로그램은 이제 에이펙스 TV 채널로 들어가시면 정규반은 고1, 예비 고1, 중등부, 예비 고1, 고2, 고3 이렇게 설명에 다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딱 방특을 주제로 할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제가 하는 방특까지 설명을 하고 내려가면 나머지 선생님들이 이 시간표 순서대로 올 거예요. 첫 페이지 딱 넘겨보시면 유진 선생님, 정성욱 선생님, 김도란 선생님, 석찬 선생님, 김효건 선생님, 그 다음에 최유리 선생님, 김주현 선생님 이런 순서대로 나와서 어머님들한테 자기의 특강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제 특강을 설명하기 전에 어머님들이 특강은 기본적으로 선행 프로그램을 짜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행 프로그램을 짜실 때 기본적으로 대입을 결정할 때 두 가지 요소만 아시면 돼요. 첫 번째 내신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수능이 있을 거예요. 내신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세부 특기사항, 세특을 강조하는 시대이긴 합니다. 지금. 근데 세특을 뒷받침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신 성적이에요. 수학에서. 수학은 기본적으로 이 지역, 강남, 서초, 송파 지역에서는 내신과 수능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 사실을만 알아두시면 내신을 준비하면 기본적으로 수능은 따라온다 라고 어머님들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신은 기본적으로 고1 때요. 수학, 고2, 고3 이렇게 하면 자 1학기, 2학기, 2학기를 따지면 이때는 수상을 보죠. 수학상 지금 보죠. 그죠? 그 다음에 수학하를 2학기 때 봅니다. 수상하예요. 이건 수능에는 나오지 않는 과목입니다. 수능에 나오지 않는 과목이지만 수상하를 못하면 수원, 수투가 계속 잘할 수가 없어요. 잘할래야 잘할 수가 없습니다. 함수 부분, 역함수 부분 계속 기초이론이 다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수상하는 수능에는 안 나오나 너무나 중요한 과목이다. 몇 번을 반복해도 모자람이 충족하진 않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고2 때는 기본적으로 1학기 때는 수원, 2학기 때 수투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수능의 문과이과 공통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능에서 문과이과 공통 과목이고 학교별로 이렇게만 보는 학교가 있고요. 2학년 때 1학기, 2학기에 있어서 그 다음에 1년 동안 쭉 가는 게 확통을 1년 동안 쭉 가는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 학교는 기하를 쭉 가는 학교가 있어요. 물론 기하는 이과, 자연계 아이들만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학년이 올라가면 그 매해마다 학교에서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2학년 때 그냥 확통과 기하를 다 열어주는 학교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확통은 문과 아이들만 듣는 거고 기하는 이과 학생들만 듣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학교도 있다. 그래서 2학년 때는 제일 중요한 과목을 배운다. 2학년 때 내신이 곧 수능 성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2 때는 1학기 때 수원, 수투 굉장히 중요한 과목을 하고 확통이나 기하가 1년 동안 쭉 가요. 그래서 이건 내신의 부담감은 덜합니다. 1년 동안 쭉 가기 때문에 중간 기말이 한 챕터씩 본다고 보시면 돼요. 교과서 챕터로. 그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고3 때는 이제 자연계 학생들은 미적을 봅니다. 미적을 보고요. 3학년 1학기 때. 그 다음에 문과 학생들, 인문계 학생들은 이제 2학년 때 확통을 안 봤으면 확통을 처음 보거나 그 다음에 2학년 때 확통을 봤다 그러면 수능 반복을 합니다. 수원, 수투, 확통 이게 반복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확통 또는 수능을 본다. 2학기 때는 그냥 수능 범위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신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게 요게 가장 중요한 거다. 수능에 있어서. 요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수능은요. 원래는 지금 취지의 수능은 문과냐 이과냐 구분은 없는 게 정답이에요. 하지만 구분이 있어요. 구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수능은 그래서 편의상 문과냐 이과냐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문과 이과 공통 과목이 있어요. 수능은 한 부가 주어져요. 수능 시험지를 딱 받으면 한 부 안에 수원, 수투 공통 과목이 있고요. 확통도 있고 기하도 있고 미적도 있어요. 확통, 미적, 기하 이런 순서대로 쭉 계속 있어요. 그래서 공통 과목은 문과나 이과나 공통으로 보는 게 수원과 수투 요게 22문항 22문항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들어와요. 선택 과목인데 문과 학생들은 다 선택할 수 있어요. 세 과목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확통을 그런데 대부분 선택을 하죠. 문과 학생들은. 그 다음에 이과 학생들은 미적 아니면 기하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미적 아니면 기하. 그래서 대부분 상위권 학생들은 이걸 선택하고요. 문과 학생들은 대부분 이걸 하고 문과의 극상위권 아이들은 표준 점수 때문에 미적을 선택한 아이들도 있어요. 문과에서 수학을 대단히 잘하는 학생. 그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8문항이 주어져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선행 전략을 짜시면 돼요. 방특 프로그램을 짜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기하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하가 뭘로 중요하냐 하면은 공부를 덜 해도 되는 걸로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나머지 내신은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쭉 돼요. 상대평가라는 거예요. 근데 기하만큼은 절대평가예요. A, B, C. A, B, C 80점 넘으면 A를 줘요. A, B, C 3단계 안에 들면 되는데 80점 넘으면 A를 주는데 대부분 이렇게 무시를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 어머님들도 좀 이제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하는 2학기 때 가서 공간 도형, 공간 좌표 들어오면 B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기하 B를 맞으면 일부 학생들은 되게 막 창피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당당해요. 웃겨요. 이게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1학기 때는 80점 넘기가 되게 쉬워요. 2차 곡선 평면 벡터밖에 안 보니까. 근데 절대평가인데 기하를 한 번도 안 본 상황이면 A 받기도 힘드니까 주 1회 정도는 특강으로 한 바퀴. 한 번도 안 돌린 학생들은 돌려주는 거는 괜찮은 플랜이에요. 다음 학기. 이거는 지금 현행 고1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행 고1의 학습 전략이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어머님들이 학습 전략을 짜셔야죠. 이게 바로 선행 프로그램이죠. 이거에 맞춰서 이제 방학 특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중등부나 초등부나 예비 중학교다. 중학생은 기본적으로 선행을 무조건 달리세요. 선행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아요. 사실. 수원, 수투까지는 무한 반복시키세요. 수원, 수투까지. 수능 공통 과목이니까. 그리고 자연계에서 상위권으로 가려면 미적까지 마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육 과정이 압축이 됐어요. 수학이 다 배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필수 중학교 때 마치는 과목으로 수상, 수하, 그 다음 수원, 수투, 미적 요렇게만 맞춰놓으면 거의 다 마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확통, 기하는 방특을 이용해서 짬짬이 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중학생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상, 수하, 수원, 수투, 미적 다 마치는 계획을 짜세요. 그렇게 하면 극상위권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래서 선행이고 그 다음에
내신은 훈련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내신 기간에 집중해서 내신을 따내는 거. 물론 중학교는 A, B, C, D, E 절대 등급이죠, 그죠? 절대 등급이니까 A를 맞는 학생이 한 학교에 막 이제 90%인 세상에 올 거예요.科目별로. 그래서 그렇게 받는 거지만 훈련을 한번 해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신은 내신 기간에 집중. 내신 기간에 집중해서 하는데 중요한 거는 예비 고1과 예비 중2예요. 예비 중2 처음 내신을 접하는 거죠. 불안해요. 학생들도 불안하고 어머님들도 불안하고. 근데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모든 학생이 다 그럴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심리적인 안정감만 구축하고 내가 하고 있다는 것만 느껴도 애는 되게 안정감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내신을 받을 때는, 내신을 공부를 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에이펙스에서는 정규반에서는 예비 고1, 예비 중2에 한해서는 정규반에서 내신을 푸시를 좀 해줄 거예요. 그래서 숙제를 내주고 그 관리를 해주는 프로그램을 아마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정규반에 맡기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고1, 예비 고1이다. 예비 고1. 그러니까 중3이죠. 중3이면 방학 때 실제 고등학교 내년 3월부터는 선행을 나갈 시간이 없어요. 학기 딱 개강하잖아요. 학기 딱 개학하면 내신 스타트를 해야 되고 학교 동아리 들어가야 되고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해야 돼요. 예비 고1이 되면. 그럼 그거 적응을 하다 보면 더 뭐 이렇게 선행을 갈 시간이 학기 중에는 절대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름방학이 짧죠. 그 다음에 이제 겨울방학이 오면 2학년 내신 대비, 수원, 수투 너무나 중요한 내신 대비 계속 반복하기에 바쁘단 말이죠. 바쁘기 때문에 겨울방학, 이번 겨울방학이 선행을 마무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확통 기한은 뭐 특강으로 짬짬이 들을 수 있지만 그래서 수원, 수투, 미적까지는 겨울방학이 가장 중요한 시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선행 특강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예비 고1, 예비 중2 뭐요? 불안해요. 중학교 때 A, B, C, D, E 절대 등급 받다가 수음이 양가 받다가 전부 다 수죠. 대부분 술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중학교 때 A를 받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벌어져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눠요. 4%, 11%, 23% 이 안으로 딱딱 나누면 대부분 중학교에서 A를 받는 학생들이 5, 60% 정도 돼요. 수학에서. 그럼 60%까지라면 5등급까지 가는 거예요. 1등급부터 5등급. 그러니까 중학교 때 똑같은 A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부터 내신을 기본적으로 심리적인 안정감 그리고 너도 나도 내신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내신을 안 하고 있으면 놓쳐요. 우리 학생들이 놓쳐요. 이제 3월부터 내신 하면 되지. 뛰어난 아이들은 그렇게 합니다. 아시죠? 어머님들 우리 아이 이제 얼마나 뛰어난지 알고 계시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짜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는 괜찮아. 그러면 3월부터 스타트해도 되는데 이거는 내신은 자 겨울방학 특강을 통해서 고등학교 내신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쭉 스토리를 잡고요. 그 다음에 에이펙스 정규반, 예비고1 모든 반, 예비고1과 예비중2 굉장히 애들이 지금 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는 정규반에서는 겨울방학 때 다음 주, 다다음 주부터는 관리가 들어가요. 에이펙스 정규반에서는. 그래서 쉬운 문제집부터 차근차근 개념 쌓는 거 숙제용으로 내줄 거예요. 체크하는 거. 그래서 정규반에서는 중간고사 범위에만 한정해서 1학기 중간고사 범위에만 한정해서 관리가 들어가고 특강은 반드시 수강을 한번 해서 스토리를 잡고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분명히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선행과 내신을 다 잡고 들어가시라. 그 다음에 예비 고2죠. 지금 현행 고1. 고1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학교 올라가면 선택 과목이 결정이 될 거예요. 2학년 때 확통을 보는 학교가 있고
기하를 보는 학교가 있어요. 기하를 보는 학교는 문과 애들은 기하는 안 보겠죠. 근데 확통을 보는 학교는 이과도 확통을 아마 들을 거예요. 들어야 될 거예요. 확통, 기하 둘 다 동시에 깔리지 않는 이상. 그래서 다음 학기에 들어가는 그 선택 과목의 선택 과목에 대한 특강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통이나 기하는 라이트합니다. 주 1회 수업만 들으시면 돼요. 주 1회로 깔아놨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고2는 정규반에서 무조건 내신이 곧 선행이자 수능 대비야. 정규반에서 고2 되면은 정규반에서 선행을 나가는 게 아니라 예비 고2부터는 내신을 나가요. 그래서 그룹으로 나눠서 1그룹, 2그룹, 3그룹인데 1, 2그룹은 수원, 1그룹은 수원, 수투, 심화 나가고요. 수원, 수투가 이미 돼 있는 학생들이죠. 그 다음에 2그룹은 수원, 심화, 수투, 기본. 그 다음에 3그룹 학생들은 정규반에서요. 정규반에서는 수원이 제대로 안 돼 있거나 수원을 거의 안 본 아이들. 그 아이들은 수원, 기본, 수원, 심화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거 플러스 이제 겨울 방학 때 그래도 선행을 마칠 수 있는 게 특강이에요. 그죠? 그래서 선행은 특강으로 선행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수투까지 맞춰졌다? 그러면 미적 선행을 한번 이과생이다. 그러면 미적 선행을 한번 보는 게 낫고요.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좋아요. 3학년 1학기 때 이제 내신이니까. 그래서 선택 과목에 수능에도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근데 뭐니 해도 2학년 때부터는 내신의 중요성을 가지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예비 고3이다. 예비 고3이면 수능 기출, 이거 정규반에서 들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비 고2든 예비 고3이든 공통으로 들을 수 있는 저의 특강은 시크릿 특강이에요. 미적분이에요. 미적분. 그래서 미적분을 아마 중심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머님들이 학습 전략을 짜셔야 될 거예요. 그죠? 정리를 하면 중학생이다. 선행을 막 해야 되세요. 내신 기간 2주, 3주 동안 내신에 집중하세요. 수학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비 고1이다. 겨울방학 때 무조건 선행을 자기가 목표한 바를 완료를 하셔야 돼요. 완료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신 특강은 필수다. 그래서 정규반에서도 예비 고1은 내신 관리를 드린다. 중간 범위에 한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 고2 같은 경우는 특강으로 선택 과목의 특강은 필수다. 한 바퀴는 돌려달라. 주 1회고 라이트하다. 알겠죠? 그걸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신은 정규반에서 나가니까 그 다음에 특강으로 이제 이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3그룹의 학생들은 수원만 하잖아요. 그죠? 정규반에서. 그러면 수투 선행을 까시면 돼요. 특강. 수투 선행을 까시면 되고 보통 1그룹, 2그룹은 수원 수투를 하니까 미적이든 수투를 다시 한 번 더 돌리든 수투 심하든 미적이든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3학년 때는 그냥 미적의 거의 올인일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머님들이 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신 수능 여기에 맞춰서 학습은 학년별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들은 요거는 정규 시간표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요 시간표를 펼치시면 돼요. 요 순서대로 이제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설명을 할 거고요. 일단 제 특강을 말씀드리면 오른쪽에 있는 게 있죠. 이게 이제 방특의 전체 시간표예요. 그럼 이 순서대로 시간표 위의 순서대로 오른쪽에 다음 페이지부터는 커리큘럼이 있어요. 대상이 어떻고 시간이 어떻고 이렇다 라는 게 있으니까 요 순서에 맞춰서 그 선생님이 그러면 자 한번 어머님들 김민준 원장의 수학 상하 3% 심화 특강은 네 번째에 있죠. 네 번째 칸에 있으니까 요거 네 페이지 뒤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페이지 뒤에 그걸 펼쳐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에이펙스의 방학 특강의 특징은 기본적으로는 관리를 정규반처럼 합니다. 정규반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학원의 특강은 그냥 수업만 듣고 가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규반처럼 그 테스트 진행하고요. 숙제 안 해온 아이들 남아서 하고 가야 되고요. 다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에이펙스 특강은 전부 다 오전 특강입니다. 중학교 3학년 1, 2학기 요 특강 빼고 다 오전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시 반에 마치지만 마치는 시간은 각자 다 다릅니다. 그리고 오후에 바로 빡빡하게 뭐 짜지 마요. 못 가요. 알겠죠? 그래서 뭐 오후에 뭐 1시 반에 마치고 우리 아이 지금 2시에 수업 들어가야 되는데 밥도 먹이고 해야 되는데 1시 20분에 보내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알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4페이지 뒤에 수학 상하 심화 특강 3% 심화 특강 제가 진행을 하는데 이미 지금 마감 상태야. 보시면 마감 상태고 대기자도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마감이 된 강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목에 9시 반부터 1시 반까지 12회로 진행이 되고 교재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유형편과 실전편으로 진행이 돼요. 유형편은 내신 기출 문제로 얘네들이 이런 게 나온단다. 이렇게 풀어라. 물론 개념 정리 분명히 합니다. 개념 정리하고 심화 개념 정리겠죠. 하고 유형편으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유형을 습득한 다음에 실전편은 시중 문제집에서 우수한 문제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거를 숙제로 푸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12회 특강으로 근데 순서는 수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월 말이 되면 수상 딱 중간고사 범위 수상으로 마무리가 지을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는 도형의 방정식부터 스타트되면 1월 3일부터 개강을 할 때입니다. 순서가 쭉 나와 있죠.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이 어려워하는데 그 부분부터 스타트한다. 그래서 수하를 마치고 수상으로 마무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상하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 시크릿 심화 특강 이건 아직 마감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미적분 시크릿 심화 특강은요. 어머님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적분을 예전처럼 어려운 심한 난이도로 하면 들을 아이들 거의 없습니다. 예비 고3조차. 왜냐하면 미적이 선택 과목으로 빠져가지고요. 미적에 대해서 예전만큼 덜 비중을 두고 공부합니다. 2, 3년 전에 학년 고3 올라가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미적은 뭐 상대적으로 타이트하게 해놓으면 되게 유리한 과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미적분이 선택 과목으로 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미적만 어려우면 미적 선택한 아이들의 표점이 너무 높아져요. 미적만 예전처럼 어렵게 막 킬러 문제, 30번 문제 예전처럼 그렇게 내면 미적을 다 맞는 아이는 아마 표준 점수가 뭐 그것만 다 맞아도 뭐 국어 뭐 한 절반 틀려도 갈 수 있을 만큼 나올 거야. 그 예전처럼 그렇게 나오면. 그래서 이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얘는 조금 다운됩니다. 다운돼요. 그 다음에 얘 조금 올라갈 거고요. 얘 조금 올라갈 거예요. 그래야 표준 점수에서 유불리. 그래도 이 표준 점수가 제일 높아요. 미적. 그렇게 내더라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머님들이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적분 시크릿 특강은 무조건 개념. 계속 개념을 반복해야 됩니다. 잊어먹어요. 미적분의 공식들을 다 잊어먹기 때문에 그거를 반복시키기 위해서 개념 설명 충분히 들어가고요. 미적분 시크릿 특강의 커리큘럼은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봅니다. 월금입니다. 월금인데 여기에서는 순서대로 나가요. 순서대로 나가는데 자 미적분에 대해서 개념 정리, 개념 설명 상세하게 합니다. 분명히 해요. 잊어먹었을 겁니다. 예비 고3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제 이거는 어떤 용이냐 하면 예비 고3 아이들이 이제 다른 그 수업 정규반의 수업을 들으면 이제 수능 모의고사 평가원 기출문제랑 과거 수능 특강의 원점만 계속 문제를 풀 거야. 그거의 변형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의 변형 문제.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보는 미적분의 내신 기출이 베이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체 교재를 만들게 된 배경은
자, 그 수능식의 문제를 가장 잘 만들어내는 곳은 평가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 평가원, 교육청, EBS 이런 순서대로 잘 만들어내요. 그거를 세상에서 가장 잘 변형하는 것은 학교 선생님들이에요. 학교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내신 기출은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 거의 70%가 수특 아니면 수능 평가원 기출문제의 변형이다라고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신 기출을 베이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 과거에 풀어봤는데 좀 잘 익숙하지가 않아. 그래서 수능 평가원 기출문제랑 과년도의 수능 특강의 변형 문제를 좀 다양하게 풀고 싶다. 그런 학생들이 들으면 돼요. 다양한 문제들이 이렇게 있고 이 반 또한 정규반처럼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월, 금 공식 안 해오면 외워서 보낼 거고요. 그래서 숙제 안 해 올 수도 있죠. 맞죠? 크리스마스인데 그 설날인데 막 놀 수도 있어요. 물론 휴강이겠지만 그때는 놀 수도 있는데 숙제를 안 해왔다. 그러면 아마 사고 가면 돼요. 사고 가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특강은 요 두 과목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 앞에 어머님들은 요 페이지를 펼쳐보시면 순서대로 유진 선생님이 나오셔서 특강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설명을 드립니다. 유진 선생님. 안녕하세요. 유진선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 특강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 수업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노트북 잘 짜주셨는데 거의 다 들어가 있죠. 이 내용만 잘 아셔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저는 이제 특강을 3개를 맡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12. 그렇죠? 자, 요 페이지 맨 앞에 페이지만 펴보시면 돼요. 자, 중철로 되어 있는 이 페이지 맨 위에 있는 특강이죠. 3-11. 요건 이제 정성욱 선생님이랑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3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간 구성은 1시간은 개념 설명, 두 번째 시간에는 문제풀이, 세 번째 테스트. 일반적인 방식이죠. 근데 이제 개념 설명은 어떤 과정이든 다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문제풀이를 여기 기본반이지만 문제풀이를 조금은 기본 같지 않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이 이 고등 과정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절대로 쉽게 그렇게 진행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3시간이 구성이 되고요. 교재 같은 경우는 단원당 보통 60문제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가 15문제에서 70에서 80문제 정도 따져봤더니 한 1000문제가 좀 더 되더라고요. 쉽지 않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그 반 같은 경우는 이제 정규반 시간표로 잠깐 넘어가고 오셨을 때 거기에 중3 심화반이라고 또 있습니다. 두 개를 왔다 갔다 할게요. 좀 번거롭지만. 자, 중3 심화반은 이제 정규반이고요. 12월 중순부터 개강을 해서 이 끝나는 시점이 딱 2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심화반이고 여기는 기본반인데 어떻게 반이 섞이느냐? 자, 똑같이 할 겁니다. 기본반이지만 똑같이 할 겁니다. 이유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2월달 끝나고 나서 개학을 하게 되면 이제 수상 시작반으로 이어질 그런 반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특강 프로그램에서 수학상 기본반이 있습니다. 화목반이고요. 여기 이제 고등수학을 시작을 하는 반이죠. 그리고 여기도 역시 정석을 기본 주 교재를 하겠지만 기출 문제랑 이 동네에서 나오는 문제들 그것까지 다 다룰 거니까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이 반 같은 경우는 이제 정규반에서 수상 기본반이 12월 달에 이제 개강이 되는데 역시 맞물려서 수하를 나갈 수 있는 그런 반으로 끌어갈 거고요. 특강반에서 또 수상화 심화반. 이 반은 이제 학년이 많이 섞여 있어요. 중3 아이들도 있고 이제 예비고이죠. 그다음에 중1, 2도 있고요. 그 반 아이들은 이제 정규반에서는 지금 수상화 심화반이 1월 달에 개강을 하는데 거기랑 맞물려서 3월 달에 수원으로 진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 진행 방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거의 수학학원이라면 거의 비슷하고 어머님께서 다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수업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코로나가 2년째죠. 아이들 이제 선행을 많이 해서 미적분까지 선행해서 고등학교를 갔는데 문제가 심각해요. 아이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이 코로나 상황에 아이들이 너무 젖어버렸어요. 면학 분위기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저희 집에도 그런 애가 하나 있는데 모니터만 보고 있어요. 손은 딴짓을 하죠. 뭐 핸드폰을 한다든가. 분명히 뭐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학생들 그래요. 그래서 학교를 등교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도 많고요. 가서도 적응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게 학원에도 연장선이에요. 학원에 와서도 한 2, 3년 코로나 전 아이들은 그래도 집중하고 학교에서 했던 거 그대로 다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집에도 다 그런 자녀들 있으시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멘탈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 전부터. 그래서 저는 수업이야 당연히 뭐 성실히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겠지만 이 방학에 중점을 두는 건 아이들 멘탈을 좀 키우려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 선행의 정도 그거하고 이 성적의 성취도하고는 절대로 동일하지 않아요. 1학년 때 조금 힘들더라도 2, 3학년 때 충분히 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지금 2년째 이렇게 되고 있는 지금 뭐 고2 학생이나 고3 학생들은 정말 힘들어요. 그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게 학교 생활인 줄 알고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 수능 불수능이라고 하잖아요. 내년에 아마 더 어려울지도 몰라요. 근데 이 상태로 했다가는 아이들이 큰일 나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초육 같은 경우는 뭐 고교 학점제 이제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잖아요. 2025년부터 적용이 됐는데 거기도 이제 좀 혼란스러워요. 이렇다 한 가이드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정책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아이들이 강해진다면 어떤 정책이든 충분히 다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3 과정이든 고1 과정이든 어떤 과정이든 제가 맡고 있는 바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과감하게 키우려고. 어떤 시련이 와도 심지어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해요. 많이 틀려라. 틀리는 거에 익숙해져라. 틀리는 거에 익숙해지면 어떤 일이 있냐면 문제를 풀면서 아니 뭐 또 틀리겠지 뭐 라고 본인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 방법 저 방법을 막 써봐요. 그러다 자기 방법을 찾게 돼요. 저는 그걸 원하거든요. 아이들 다 맞아야 된다. 혹시 이 중에도 계실지도 몰라요.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너 왜 평균이야? 아이한테 막 따져 물어요. 걔가 평균을 맞고 싶어서 맞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걔도 나름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거기 칭찬은 못 해주고 너 왜 평균이야? 왜 제 시험 보러 가야 돼? 근데 그걸 없애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틀리는 거에 대해 무뎌지는 게 제일 좋아요. 난 틀릴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 방법도 해보고 어차피 틀릴 거니까 저 방법도 해보고 어차피 틀릴 거니까 그러다 자기 방법을 찾게 되면 절대로 안 틀려요. 근데 그 과정까지가 틀렸을 때 아이가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제가 말씀드린 멘탈은 거기서 버틸 수 있게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코로나하고 연장선인데 아이들이 멘탈이 많이 약해지면서 이 수원, 수투, 미적분 이 과목들은 뭐 대대로 수능에 출제됐던 과목들이라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내신을 잡을 때 가장 어려운 게 고1 단원 수상화예요. 왜냐면 수원, 수투, 미적분은 그 데이터에서 약간의 변형들 아니면 뭐 그대로 나올 때도 많고 근데 수상화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매해 바뀌고 물론 이제 텀은 좀 있어요. 뭐 저쪽 서초구에서 한 3년 전에 나왔던 게 여기서 한번 유행을 한다든가 그런 건 분명히 있는데 수상화는 이렇다는 어떤 가이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보고 이 아이한테 맞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거의 시작이 3-1 그죠? 그 다음에 수상화. 그러니까 저는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수원, 수투 물론 직접적으로 수능에 출제되니까 정말 중요한 과목인 건 맞지만 그 바탕은 역시 수상화 3-1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이 3-1을 특강으로 개강한 건 처음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내신에서는 많은 데이터가 쌓여 있거든요. 그 우수 문항들, 기출 문제들 그것들을 다 쏟아볼 거라 절대로 쉽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 아이들 기본 과정하고 심화 과정 안 하는데 수상을 나가도 되나요?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수업을 선생님이 끝내는 게 아니라 아이가 끝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일은 월수금이지만 화요일, 목요일 안 되면 나와야죠. 나와서 풀고 가야죠. 안 되면 주말 나와야죠. 나와서 풀고 가야죠. 뭐 심지어 지금 같은 경우는 밤에 10시부터 중수업도 해요. 뭐 저도 힘들지만 어떡하겠어요. 애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다음 과정이 제가 편해지거든요. 걔가 그걸 모르고 다음 과정하면 제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맡겨주시면
아이가 끝내고 갈 수 있는 수업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고요. 저는 수업을 이렇게 특강 수업인 정규반이랑 똑같이 이렇게 진행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정성 선생님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진선 선생님하고 이제 3-1, 3-2 특강 같이 진행하는 정성욱이라고 합니다. 예, 유진 선생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면은 이제 3일째가 아니고 5일째에서 7일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업을 같이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아이들이 언제 오더라도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두 명이서 항상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1교시, 2교시 개념 그리고 문풀 그리고 관리까지 이제 분담해서 아이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제가 맡고 있는 수업은 이제 수원 기본 수업하고 수원 실력 되겠습니다. 이번 겨울방학 때 특강으로 진행하게 되는 과목은 수원 과목 위주로 제가 진행하겠고요. 페이지로 보시면은 예, 페이지가 잘려서 잘 안 보이네. 11페이지, 12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원 기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행하는 중등학생들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고등학생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제일 무거우면서도 부담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행의 입장에서 봤을 때 수원을 어떻게 잘 넘기느냐가 이후 수특 미적분까지 원활하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수원에서 계속 정체되는 상태에 머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수원 기본 수업 같은 경우에 총 12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정석 기준으로 따지자면 15회 15개 단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월수금 수업 쭉쭉쭉 하다 보면은 제가 항상 수원 수업 하다가 이제 항상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방학 때 이제 3일 특강을 하게 되면은 좀 전에도 이제 5일째로 올 수 있는 학생들이 항상 있어요. 그 학생들을 관리할 텀이 약간 부족하다. 그래서 항상 우리 학생들이 부족한 그 타이밍을 메꾸기 위해서 조금 주 2회 수업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정석 기반으로 하는 교재긴 한데 제가 따로 구성한 교재로 수업은 진행은 될 거예요. 전체적으로 안 배우는 내용은 없으나 15회차에 걸친 내용이 아니라 12회차에 걸쳐서 각색한 그런 교재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워크북이 이제 숙제로 나갈 텐데 워크북 구성은 센 B 정도 수준의 이제 정석 연습 문제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수원 수업을 하다가 가장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 느꼈던 점들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이 수상화가 안 돼 있습니다. 수원 수업을 가르쳐야 되는데 수원 수업 내용보다는 수상화를 더 많이 가르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이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했죠? 갑자기 훅 떨어져가지고 예. 이제 계속해서 이제 메이크업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실제로도 수상할 때는 이제 뭐 이제 만만하게 하다가 이제 수원 들어가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제 잘 성적이 안 오르는 애들이 있어요. 수상화가 약하다 보니까 2차 함대 뭐 응용 개념들, 심화 개념들이 약하다 보니까 이제 수원에서는 본인은 개념 공부 열심히 해서 문제를 못 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상당히 주안을 포커스를 둬서 아이들 수업 진행을 하게 되겠고, 그리고 이제 조금 안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시로 불러서 제가 좀 확인을 할 텐데, 일단 뭐 숙제가 안 돼 있는 경우 외에 이제 테스트나 이제 아이들이 숙제를 잘 해오는데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별도 보강 통해서 일단 보완을 최대한 해서 우리 아이들이 수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정규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수원이 인원이 다 찼다고 해서 정규반 입반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마 특강으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강도 거의 정규반하고 지금 동일하게 저는 진행을 하고 있어서요. 아이들이 이제 아침에 아마 오전 시간, 오후 시간 이제 아이들 이제 제가 스케줄 조사하게 될 텐데 틈 나는 때 제가 아이들 그 부족한 부분들 그래서 채워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원 기본은 총 12회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석단원 15단원이지만 일단 우리 아이들이 충분하게 잘
여유 있게 그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또 앞에 딱 진도 나간다고 우리 아이들이 또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내용들 잘 구성해가지고 시대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원 실력 보시도록 하실 텐데요. 수원 실력 수업은 우리 최상위 학생들을 위한 심화 수업은 아니에요. 수원이라는 과목 자체가 이제 고등학생들, 고등 선행학생들과 중등 선행학생들 모두 이제 바라봤을 때 사실은 이수를 하고 나서 제일 잘 완성이 안 되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상위권 아이들 자체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 수업은 제가 수원 수업을 하면서 제일 느낀 거는 상위권이건 지금 하위권이건 일단 유형별로 많은 문제들이 최대한 유형별 문제들이 익혀야 된다는 게 제 일단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제가 이번에 중등 상위반, 최상위반에 맡고 있습니다만 거기 수원 심화 문제도 약간 그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최상위 킬러 문제들 위주로 다루는 바는 아니에요. 수원을 했는데 한 것 같지 않은 찝찝함. 그거를 최대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반입니다. 그래서 유형별 문제들을 일단 다룰 거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난이도는 1품 정도 수준에 맞추되 아이들이 유형별로 익힐 수 있는 문제들을 조금 많이 넣어놨다. 그래서 기본을 조금 확장시킨 실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수원 실력 정석을 풀 때 약간 연습 문제가 아무래도 수능 기출 문제들 위주로 나오다 보니까 아직 그 잘 여물지 않은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부담감이 많아요. 이제 딱 수학 내팽개치기 딱 좋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아이들이 잘 끌어올릴 수 있도록 기왕 공부한 거 잘 다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등학생들 뿐만 아니라 중등학생들 모두 기왕 했던 공부들 잘 다듬고 그리고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단 킬러 위주의 문항 구성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단 수능 대표 문제하고요. 내신 기출 대표 문제들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런 거 일단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업 전체적인 구성이 일단 대단원마다 한번 심화 수업을 다시 하게 돼요. 아이들 계속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복습이거든요. 아이들이 참 잘 까먹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대단원 끝낼 때마다 심화 문제들을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수원 실력하고요. 기본적으로 어머님들하고 학생들이 요번 결과 때 찾아뵙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3-1, 3-2 수업으로 이진우 선생님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김도환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픽스 김도란입니다. 지금 정성 선생님과 유진 선생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정규반 같은 경우는 중등부에서 수투 기본반 시작반을 맡고 있고요. 지금 예비고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성 시작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을 깔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특강은 수학상 심화 1품으로 진행하는 특강입니다. 주 2회 화학 목반으로 개설을 했고요. 이 특강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자체 교재잖아요. 저만 이제 1품 이제 시중 교재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수투 이제 중등반에서 이제 수투 기본을 나가는 친구들은 어느 정도 선행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라서 수학상을 한지 좀 오래돼서 까먹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1품의 레벨을 잘 아시겠지만 그 친구들이 이제 1품이라는 문제집 한 권을 제대로 끝낸다고 하면 또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아 내가 이제 수상을 제대로 해봤구나, 심화를 한번 돌려봤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예비고일 이제 수상 시작을 하고 있는 지금 그건 이제 개강을 해서 저랑 수상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방학 전에 저랑 수상이 끝나고 방학 때부터 이제 수상 1품을 이제 특강을 같이 들으면 그 친구들은 아 내가 이렇게 선행을 늦게 해도 1품이라는 문제집을 하나 끝냈구나 하는 그런 자신감이 또 생겨요. 그래서 저는 자체 교재보다는 이제 1품이라는 시중 교재를 선택을 해서 그 두 반의 친구들이 좀 더 이렇게 기분 좋게 수학을 좀 접할 수 있게 저는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반의 목표가 1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다뤄보고 우리 친구들이 풀어보고 고쳐볼 수 있게 준비를 해보았고요. 어머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정규반 관리가 이제 좀 빡빡한 수업이에요. 제 수업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특강이라고 좀 설렁설렁 쉬엄쉬엄 가는 게 아니라 똑같이 빡빡하게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품 교재 오답은 모든 오답을 저랑 다 체크를 할 거고요. 대단원별로 이제 테스트를 보고 데일리 테스트도 매일 보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특이사항이 이제 그 수업마다 이제 단원별로 진도를 나갈 건데 그 단원에 맞춰서 뭐 수능 문제나 내신 문제를 뽑아서 프린트로 한 장짜리 프린트로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중등 친구들은 아 내가 고등학교 내신을 풀어봤어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요. 예비고일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이런 것도 풀 수 있는 실력이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거라서 그 프린트가 뭐 별건 아니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제 좀 긴장도 많이 하고 그런 친구들이 이제 방학 때 공부 좀 하려고 온 건데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자신감을 갖고 조금 더 수학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게 하려고 제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예비고일 어머님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아는데 예비고일 친구들이 아직은 내가 중3이야 나 아직 고등학생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내신 문제나 수능 문제를 좀 맛보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조금 긴장감을 갖고 예비고일의 마음 자세로 공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일품 교재로 특강 수학상 특강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른 선생님들과 마찬가지로 화목반 주 2회반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12회차로 이제 일품을 끝낼 거고요. 방학 동안 이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우리 친구들 수학상 마무리를 위해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석찬수 선생님. 안녕하세요. 에이펙스 학원 석찬수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 방학 때 미적분 기본반하고 수학상 심화반을 맡게 됐는데요. 오늘은 그 과목에 따라서 좀 특성하고 제가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특강에 대한 학생들 관리 요거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미적분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뭐 미적분이 뭐 그 선택 과목 중에 제일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풀리는 메커니즘이 수투랑 미적분이 똑같아요. 근데 뭐 미적분 같은 경우는 함수도 좀 더 다양하게 나와서 그림도 좀 다양해지고 이런 특성이 있는 거지 뭐 엄청나게 새로운 걸 배우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사실. 근데 애들이 미적분을 왜 어려워하냐면은 과목 중에서 암기가 안 됐을 때 손도 못 대는 게 미적분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 많은 공식들을 좀 외워서 그 좀 기능적으로 진짜 기계적으로 이게 쫙 나오면서 그 다음에 아이디어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니까 막 이거 미분하면은 뭐가 되고 이런 거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본반의 목적이면은 그런 공식들을 진짜 정확하게 외우고 약간의 변형이 있어도 할 수 있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교재도 문제가 굉장히 많이 구성이 돼 있고 그래서 좀 반복 연습을 많이 시켜서 미적분에 있는 기본적인 공식들 암기 그리고 그것이 적용되는 살짝의 응용 요거를 굉장히 많이 연습을 시킬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수학 3 같은 경우는 제가 거기에 그 커리큘럼을 써놓긴 했는데요. 심화반이라 그래서 저는 요번에는 막 그 실로 문항들 요런 거를 모아서 할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근데 수학 상에서 애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힌트가 딱 나왔을 때 그게 뭐를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당연히 숨겨놓겠죠 문제 내시는 분들이. 근데 그거를 캐치를 해서 이게 무슨 힌트를 의미하니까 문제에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겠다 요거를 알려면은 그 공식이 의미하는 게 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뭐를 주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되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각 단원마다 좀 그렇게 좀 숨겨서 힌트가 나오는 그런 문제들을 좀 구성을 해가지고 요런 게 나오면은 어떤 이유 때문에 뭐를 의미한다 요런 거에 좀 중점을 맞춰서 수업을 할 생각이고 그런 걸 좀 많이 보다 보면 학생들이 좀 숨겨진 그런 거를 찾는 아이디어 그런 게 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관리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정규반하고 특강하고 똑같이 할 생각인데 저 같은 경우는 정규반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전 단원에 나갔던 그 진도까지에 대해서 데일리 테스트를 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성적이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 예를 들어서 16개 중에 뭐 13개 이하다 이렇게 되면은 제가 풀이를 해주고 일단은 똑같은 문제로 다시 한번 또 시험을 봐요. 풀이 없이. 그래서 될 때까지 해가지고 그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전날까지 했던 건 자기 손으로 좀 한 번씩 풀어서 보내는 게 목표거든요.
학생들 집에서 오답노트 시키면은 제거풀이 베껴고 끝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저는 시험을 보고 나서 풀이를 해주고 나서 그거 다 이제 감춘 다음에 다시 한번 풀어보게 하고 이렇게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은 그 뭐 다른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특강 같은 경우는 오전에 보니까 남아서 2차 시험을 또 따로 보게 될 거예요. 비슷한 문제들로 해서. 그래서 좀 자기 손으로 좀 문제를 끝까지 풀어보는 그런 걸 만드는 게 좀 목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단원이 한 3개 정도로 구성이 돼요. 미적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각각의 단원이 끝날 때마다 대단원 테스트를 한 번씩 한 뭐 30문제, 35문제 정도 해서 그 단원 전체에 대해서 테스트를 봐서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기 손으로 좀 끝까지 풀고 그렇게 해서 보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뭐 물론 까먹는 부분도 물론 생기겠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인 과정을 자기 손으로 한 번씩 풀어보게 만들고 마무리를 지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때 좀 각각의 단원에 대해서 제 목적에 맞도록 학생들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제 김효건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에이펙스 김용호 강사입니다. 저는 이번 겨울 동안에 수학 상하 예비 고의를 대상으로 이제 내신 수업을 진행할 텐데요. 수학 상하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많이 봐야 된다, 심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기존에 따갑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고요. 꼭 예비 고일이 아니더라도 중학생들 중에서도 고등학교 1학년 내신에 경험해보고 싶은 친구들이라면 언제든 환영합니다. 이 특강 같은 경우는. 자, 일단 제가 이제 월수금 특강과 화목 특강이 있는데 이제 그 차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셔서요. 일단 월수금은 18회고 화목은 10회예요. 그래서 일단 월수금이 더 볼륨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볼륨을 그냥 3분의 2로 줄여서 화목으로 옮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 수가 조금 더 적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목은 이제 더 적은 횟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조금 문제 수를 줄여가지고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저는 이제 넉넉하게 예비 고일 학생이라면 월수금을 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네. 일단 저의 수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 들을 수업이고, 저는 그래서 내용적으로 가장 알차게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심화 중요하고 고난도 문제풀이 중요하다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도대체 심화가 무엇이고, 그러면은 고난도 문제풀이랑 구분을 해야 되나? 보통 심화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1품 풀고 블랙락을 풀고 이런 문제집들 푸는 게 심화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보통 그냥 고난도 문제들을 풀게 되면은 문제집을 풀게 되면은 별로 유형 정리도 잘 안 돼 있고 어려운 문제들을 그냥 넣어놓기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풀긴 푸는데 정리도 안 되고, 그리고 어렵다 보니까는 해설지 보고 따라가면 갔는데 이게 내가 어떻게 푼 건지도 다시 돌아봤을 때 모르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풀고 나서 고등학교 내신을 보고 나면은 학생들한테 이제 다시 시험을 못 봐가지고 중간 입반을 한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너 어떻게 공부했니? 뭐 풀고 뭐 풀었대요. 되게 많이 풀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1품 블랙라벨 이런 것들을 잘 풀면은요 2등급 이상은 가능해요. 올라가서. 자,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왜 그랬을까요? 일단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심화는 기본 교과 개념을 바탕으로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것들까지 많은 경우의 수들을 다 고려해서 공부하는 것이 심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과 내용을 확장하는 것을 일단 첫 번째 심화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그것들을 문제에 적용하고 어떻게 적용했는지 방법적으로 연구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고난도 문제들을 푸는 데 있어서 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요, 문제 해석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문제를 잘 읽고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고 어떤 개념이 필요한지 생각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문제마다 핵심 개념들이 있어요. 관통하는 개념들이 있는데 그 개념들을 아이들이 공부하고 나서 문제 풀고 나서 그것들을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정리하는 게 그 다음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험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조건이 들어가고 어떤 내용들이 들어갔을 때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풀었을 때가
방법이 좋다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문제를 풀면서도 경험하겠지만은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앞두고 있는데 조금 급한 마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를 드리는 것, 제가 이제 그 수업에서 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저는 좀 내용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을 올라가기 전에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한 내신의 모든 것들을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테스트 같은 경우는 매 시간 루즈 테스트 진행될 것이고요. 테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아이들 본 것들을 다 기록해놔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틀렸는지 다 남겨놓고 그것들에 대한 오답 노트 제공하고요.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번 제 오답 테스트 풀고 나서 고치는 것 1차 오답, 나중에 모아놔서 자기가 개별적으로 틀렸던 것들 다시 보는 것 2차 오답,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수업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아무래도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제가 열심히 지도할 테니까요. 읽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최유리 선생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에이픽스 강사 최유리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예비 고1 아이들과 예비 고2 아이들 수업을 맡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들 받으신 브로셔 보시면은 예비 고1 이거 잠깐 여기 보시면은 예비 고1에 제가 들어가는 게 두 반이에요. 지금 수투 실력이랑 수투 기본 아이들 가르치고 있고, 오늘 어머니들 특강 설명에 오신 거잖아요. 제가 이번 겨울방학 특강으로 수투 기본을 깔았어요. 그래서 수투 실력, 수투 기본, 특강으로 수투 기본, 약간 수투 전문 강사 같은 느낌인데, 제가 특강으로 깔 수투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수강 대상은 수투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 또 중딩이든 예비 고1이든 수투 선행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고, 한 번 들었는데 전혀 모르겠다, 수투에 대한 감이 전혀 안 잡힌다, 이런 친구들도 이제 들으면 좋게끔 수업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난이도는 우리 아이들이 제 수업을 다 듣고 나면은 센 B 정도 난이도는 다 풀 수 있을 정도로 가르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아까 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저희 학원 프로그램 특성상 매일매일 데일리 테스트가 이어지고 단원이 끝날 때마다 단원 마무리시키면서 총괄 테스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뭐 아까 원장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이과를 진학하는 친구들은 미적분을 시험을 봐야 되죠. 근데 미적분에 대한 그 안에 내용들이 수투의 모든 내용들이 다 연계가 돼요. 그래서 수투가 좀 탄탄해야 미적도 좀 성적을 치고 받고 올라갈 수 있고, 또 미적분을 안 하고 수원수도 확통만 하는 문과 친구들을 보면은 문과에서 가장 어렵게 나오는 문제는 미분법과 적분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미분법과 적분법이 수투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문과든 이과든 다 수투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수투를 처음 배울 때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면서 배우는 게 중요해요. 우리 이 동네 아이들은 선행을 딱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투 기본도 들으면은 그 뒤에 뭐 수투 실력도 들을 수도 있고, 뭐 미적 들으면서 수투가 복습이 되기도 하니까. 그래서 처음 들을 때 기본기를 가장 탄탄하게 다져주는 게 중요한데, 저는 이번에 18회 동안 그 기본기 정말 탄탄하게 다져서 이 다음 수투 실력이든 미적 기본이든 할 때 전혀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아이들 수투 딱 마치게 하는 게 제 목표이고, 그렇게 할 거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자 선생님 나오셔서 소개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에이펙스 수학학원 강사 김지현입니다. 저는 일단 지금 현재 에이펙스에서 고2 고3을 담당하고 있고요. 고2는 2반을 맡고 있고 고3은 문과 이과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이제 특강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강은 제가 일단 3개를 하는데요. 수투 기본이랑 그리고 확률 같은 게, 그리고 이제 기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학통이랑 기하 이제 다 선택 과목이고 한데요. 일단 수투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수투 기본은 이제 월 금으로 이렇게 잠시만요. 이게
잘못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시간표가 지금 보시면 요일이 월수금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월수금이 아니고 월금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2회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요게 조금 더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요게 지금 여기 넘기시면은 요 수트 기본 커리큘럼 쪽 있죠. 여러분들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요일이 월수금으로가 아니고요. 월금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 좀 잠시 좀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네 뭐 정석으로 일단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잡는 거에 먼저 목적을 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제가 필요한 그 문제들, 그러니까 더 필요하면은 요일물이 나가던가 아니면은 지금 구성은 정석 그 만들어 놓은 교재에 이제 더 문제를 추가할까도 생각을 하거든요. 프린트를 주면은 애들이 좀 잘 안 갖고 와요. 뭐 놓고 오거나 이런 애들이 이제 대답해요. 그리고 숙제 안 하고 쌤 안 갖고 왔어요.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보다는 일단 그 책에다 좀 넣어가지고 같이 그냥 아예 좀 해놓고 이렇게 만들까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아마 앞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수투가 이제 제가 구성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고의도 제가 이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시험을. 근데 이 수투가 기말 부분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킬러로 나오는 문제들이 보시면은 이제 어머님들이 풀진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풀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냥 팍팍 옵니다. 이 부분이 진짜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어는 계산이 어려운 거예요. 그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투는 개념을 받아들이는 애들이 좀 쉬워합니다. 근데 문제 난이도가 상상 초월이에요. 그래서 현재 진짜 많이 어렵고 그리고 공통 과목으로 나오다 보니까 문과 갈 친구들도 수투를 이과처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투 수원을 고2 때 하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고 특히 수투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킬러 문제가 아무래도 미분이랑 적분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내신도 이 동네 내신도 이 부분 고2 애들이 기말 중간 볼 때 2학기 수투를 볼 때 많이 좀 어려워해요. 근데 제가 이걸 좀 말씀드리는 거는 특히 이제 예비 고2 친구들은 만약에 선행이 좀 어려요 자기가. 그래서 나는 이제 수험하기에도 바듯해 라는 친구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는데 수투를 간단하게 주 2회 와가지고 한 번 정도는 보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느린 친구들은 선행이 조금. 그래서 저가 이제 정규반에서 수원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투는 그 친구들을 조금 위해서 수투를 한번 배울 때 선행을 좀 빨리 쫓아갈 수 있게끔 해주려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학원 테스트 보는 거 이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말씀드리면 앞에 선생님들이 다 얘기하셨을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은 다 이제 얘기는 안 하고요. 그 다음에 확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은 이제 학교가 다 달라요. 어떤 학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확률 통계를 1학기 때 보고 그 다음에 2학기 때 기하를 보고 이런 친구들도 있고 이과생들은 그 다음에 문과는 또 3학년 때 보는 친구들도 있고 이게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일단 먼저 알아두셔야 될 거는 확률과 통계는 상대평가라는 거. 그 다음에 기하는 절대평가라는 거. 그래서 상대평가다 보니까 시험 문제는 어렵습니다. 화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글을 잘 못 읽어요. 요즘 애들이 보는 게 익숙해가지고 유튜브 보는 거 익숙하잖아요. 뭐 저희 때처럼 책을 읽거나 뭐 쓰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다 비디오에 이렇게 다 이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애들이 글을 못 읽어서 그 화통은 사실 이제 글을 잘 읽고 국어를 잘 하셔요. 이제 애들이 좀 문제를 이해하고 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개념들이 막 되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 문제에서 말하는 의도를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걸 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확률 통계도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천천히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긴 한데 겨울 때 이제 한 6회 정도 해가지고 한 달씩 이렇게 나가서 기본 개념 잡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하는 절대평가인데요. 이거는 일단 기하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이제 뭐 내신 준비하는 친구들은 절대평가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80점만 나오면 돼요. 근데 이제 수능 때 기하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수능 기하는 내신 기하랑은 지금 다릅니다. 완전히. 그래서 내신 기하는 좀 쉽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수능 기하는 이제 사실 문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좀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아도 똑같이 6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번 겨울 때 이제 2학년 예비고이 애들은 이제 자기 학교가 확통을 나가면 좀 확통을 한 번 정도 돌려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번 알아보셔야 될 거예요. 애들한테 물어보면은 그냥 뭐 합통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기아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한번 학교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진성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진성 같은 경우는 1학기 때 합통, 그다음 2학기 때 기아,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이과하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문과는 그냥 합통 이제 같이 나가고, 소수도 나갈 때 여기 합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필요하면은, 특히 상대평가의 합통은 이제 좀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고, 절대평가도 기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애들이 절대평가니까 그냥 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본다는 게 시험 때 돼가지고 그냥 교과 한번 풀고 뭐 문제집 하나 골라서 풀고 이게 이제 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생각보다 이제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원래 어려운 과목이었고 기아가.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시키고 이런 거 하는 거에 이번 방학에 좀 시간을 쏟는다면 그래도 다시 내신 때 들어갔을 때 그 방학 때 했던 걸 기억으로 조금 더 이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겨울방학의 특강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이제 나가시면 담당 선생님 궁금하신 거 있으면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저한테 질문 있으신 분들도 담아서 질문하시면 되고, 이것으로 어머님들한테 이제 선행 프로그램을 잘 짜셔가지고 겨울방학 때 일단 이게 뭐 기니까, 이번 겨울방학이 기니까 겨울방학 때 뭔가는 하나 완성을 해야 된다. 너무 무리한 계획을 짜가지고 중도에 포기하고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거 적절한 우선순위를 정하셔가지고 계획을 잘 짜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겨울방학 에이펙스 특강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